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계좌를 치료해주는 계좌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탁의 김지송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해독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참 요즘 시장이 힘듭니다. 그런 만큼 계좌 해독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오늘 함께할 전문가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즘도 수익률 제조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홍주원 대표님이신데요. 이분 양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원대 자산운용사 탑트레이더 출신에다가 너튜브에서 바로 주식TV로 13만의 구독자를 갖고 계시고요. 실전 투자 대회에서도 3년 연속이나 우승하신 아주 실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단기와 스윙 위주의 종목 추천에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급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처럼 중장기 종목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참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와 스윙 위주의 종목이 더 수익이 잘 난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럼 수익률도 궁금하시겠죠?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아가방컴퍼니 143%, 손오공 141% 이렇게 세 자릿수 수익률도 꾸준하게 기록을 해주면서 2021년도 총 수익률은 무려 3000%에 도달을 했습니다. 참 2021년도가 2020년도 이렇게 퍼센트가 넘게 나는 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요. 2020년도 수익률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수익 난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이라는 종목,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가 강세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7월 13일에 노란톡 안에서 무료 공략주로 나갔던 종목입니다. 우리가 8월 12일에는 2차 전지 강의까지 해드렸는데요. 심지어 이 2차 전지 강의 때도 후성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수익률이 지금까지 57%를 달성했는데 옆에 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기 왼쪽에 제일 저점에서 우리가 선취매를 들어가서 현재 오늘 고가를 달성하면서 오늘 고가가 18,850원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 57% 달성, 우리 매수가는 12,000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선취매에도 탁월한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데요. 그럼 노란톡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런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함께 수익을 맛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노란톡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란톡 참여 방법입니다. 우리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에 샵3989 문자 번호 입력칸에다가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내용 부분에다가 홍주원 입력해 주시고 전송을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한 5초 정도 뒤에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참여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QR코드 입장 방법도 준비를 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주시고요. 여기 화면에 있는 네모난 QR코드를 갖다 대면 이렇게 우리 정품 웹사이트가 뜹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죠? 저희가 오늘 또 공략주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들어오셔서 매수가, 목표가 모두 다 받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슈 포인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포인트가 어떤 게 있었나 한번 살펴보니까 현대차, 볼보, GM, 혼다 등 이 완성차 업계에서 이제 2035년과 2040년도쯤에는 우리는 내연기관차는 만들지 않겠다, 전기차만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오늘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가 강세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전기차 업종의 전망과 관련주 점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포인트는요. 오늘 상승률의 상위 업종은 바로 철강이었습니다. 하반기에 강판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아직도 우리가 매수 가능한 그런 종목이 남아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슈 포인트 준비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도 주린이가 공략 가능한 비밀 클래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따사로운 햇살 같은 증시 카페 시간입니다. 함께할 홍주원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난주에 얼굴을 못 봤었잖아요. 네. 몸이 아프셨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은 괜찮으세요? 네, 오늘은 좀 괜찮습니다. 네, 아, 다행이네요. 오늘 비도 오고 이래서 좀 춥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으슬으슬하게 비 내리는 것 같은 파란색 계좌가 아닌 우리는 빨간색 계좌를 키고 있잖아요. 참 후성이라는 종목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수익률이 57%까지 나기도 했습니다. 참 우리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밑에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요. 휴대폰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이렇게 찍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관전평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가오는 목요일이 내만여의 날입니다. 네. 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시장이 아직까지는 완전한 뭐 상승이라던가 하락이라던가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위 업종 종목들도 뭐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시장이 뭐 오락가락하는 이런 느낌인데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도 뭐 이제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은 이 지난달 네. 좀 월 말쯤에 8월 말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쭉 빠졌는데 지금 이제 뭐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많이 회복을 해줬어요. 심지어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고점만큼 네. 하락이 나오기 전 부근만큼 충분한 지금 상승을 해줬거든요. 맞아요. 거의 다 회복을 해줬다고 봐도 이제 무방을 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문제는 여기서 지수 차트를 함께 보시면은 현재 이제 코스닥 시장은 확실하게 좀 안정권까지는 들어섰어요. 네. 하지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3,200포인트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3,100포인트대에서 계속 횡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전 고점까지를 회복을 해준다 그러면은 그래도 안전하게 3,220포인트대까지는 회복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회복을 못 해주고 3,200포인트 아래 부근에서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다는 점이 시장이 좀 불확실성을 좀 키우고 있는 모습 같고요. 네. 좀 강하게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상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3,200포인트대를 좀 넘어서려고 한다면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좀 이런 대형주들의 큼직큼직한 또 움직임이 보여줘야지 그래도 좀 회복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런 대형주들이 그렇게 강한 어떠한 이런 흡입력을 좀 갖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시장 매수세를.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는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옵션 만기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옵션 만기일이 곧 있으면 다가옵니다. 내일 모레죠. 네, 모레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보통은 한 2, 3일 전부터 시장이 되게 큰 변동폭을 만들어내거나 혼조세를 만들어내는데 요번에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을 해줬어요. 네. 예, 월요일부터 쭉 꾸준하게 이제 뭐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코스피 시장도 물론 이제 3,200포인트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이제 3,180포인트대에서 계속 횡보를 해주고 안정권에서 좀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런 옵션 만기일에 있어서 크게 네. 뭐 변화라든가 어떤 변동폭을 그려내지 않을 것이다. 네. 이제 좀 그런 불확실성을 우리가 갖고 시장을 이끌어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요번 옵션 만기일은 확실히 좀 심심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어찌됐건 옵션 만기일에 시장을 크게 흔드는 주축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축. 외인 주축은 아닌가요? 외인이에요. 네. 외인이 옵션 만기일, 특히 내만여의 날 같은 경우는 변동폭을 되게 크게 만들어낸단 말이죠.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좀 살펴보자면요. 이런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거의 역사상 최고치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보유 비중 자체가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뭐 더 팔래야 팔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외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충분히 리스크 관리를 한 상황이라는 거죠. 내만여의 날에 있어서 외인이 특별하게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외인이
어차피 이전에 충분한 매도를 통해서 자기들 현금 비중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요번 이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네. 이제 지난달에 MSCI 리밸런싱이 있었는데 항상 그 MSCI 리밸런싱이 있는 달은 주가 변동성이 강했어요. 그래서 네. 9월 달이 되면 어느 정도 이게 좀 해소가 되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옵션 만기일 때문에 외인이 조금 보수적으로 좀 이제 사들이지 않은, 최근에는 그래도 4거래일째 매수를 보이다가 오늘 다시 매도로 돌렸거든요, 코스피에서. 그러면 이 옵션 만기일만 지나면 다시 매수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럼요, 충분하죠.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도 네. 뭐 테이퍼링이다 뭐다 이거 자기들이 지금 본인들도 힘들 거예요. 네. 지금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을 조기에 딱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나도 전파력이 강해지면서 지금 뭐 거의 병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경제에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쏙 집어넣은 상태잖아요.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은 지금까지 막 다 팔아가지고 리스크 관리하고 본인들 현금 비중 다 늘렸는데 지금 살라고 하니까 어때요? 지수가 많이 높죠. 근데 지금 그렇다 그래서 어디를 살 거냐?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매력 없는 시장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이 어찌됐건 거의 진퇴양난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네, 들어와야 돼요. 네.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또 들어오게 되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좀 지수를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옵션 만기일 좀 지나고 요번에 이제 명절 연휴 좀 지나고 네. 9월 말부터는 외국인의 좀 공격적인 포인트를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네네. 내일 시장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목요일 하루 전날인 뭐 수요일이라던가 아니면 목요일 당일에도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네.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이제 이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네. 무료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해가지고 좀 이제 다양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좀 시장 대응의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제가 저번 주에 좀 몸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렇죠. 한 주 동안 되게 안 좋아가지고 방송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오늘 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네. 뭐 미룰 것도 없이 오늘 방송 끝나고 사무실로 기소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또 라이브 방송 오늘 또 진행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가 화요일이지만 수요일, 목요일에도 장중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번호를 누르는 그쪽에다가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내용 입력칸에다가 홍주원 입력하시고 전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노란톡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따로 혜택을 드릴 거고요. 이 방송만 보신다고 절대로 장중 전략을 또 이제 전문가님께 듣지 못합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요. 옆에 QR코드도 있습니다. 이 QR코드로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네모난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가 뜨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관전평을 들어봤고 첫 번째 시황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주가가 부진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은 그래도 좀 꽤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나 GM, 혼다, 볼보 등 이렇게 완성차 업계에서 2030년과 2035년, 2040년까지 더 이상 이제 내연기관을 안 만들겠다, 전기차만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익난 후성이라는 종목도 있고 또 2차 전지 강의도 이전에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해주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망이 너무나도 좋죠. 네.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지금 이런 상승 속에서 내가 아직까지 어떠한 탄력을 못 받았던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셔야 될 때죠. 방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네. 전기차 전환에 지금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2045년까지는 현대차에서 전기차만 생산하겠다라는 또 내용이 나오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지금 탄소 중립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친환경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전기차, 수소전기차 네. 이런 쪽으로 되게 이제 그런 큰 사업 확대를 계속 이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배터리주를 아직까지 내 포트폴리오에 담지를 못했다? 이거는 지금 시대를 못 따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왜 저번 달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네. 강의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아주 상세하게 해주셨죠. 네, 아주 상세하게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알게 되셨을 건데, 제가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돼서 강의를 해드릴 때 왜 2차 전지를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야 하는지, 그리고 2차 전지에 관련된 소재, 부품 관련주들이 무엇이 있는지까지 다 알려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그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후성이라는 종목을 찝어드렸고, 강의를 할 때도 후성이라는 종목을 찝어드렸어요. 네. 그리고 그보다도 강력한 게 하나가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방송 도중에, 강의 도중에 이야기해드렸던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후성과 코스모 화학을 제외한 어떤 종목이 여러분 눈에 특별하게 띄었나요? 크게 없었죠. 2차 전지 다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줬지만, 단연 지금 가장 핫 이슈처럼 움직여줬던 종목 딱 두 개를 대라 그러면은 누구라도 후성과 코스모 화학을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강의 도중에 그 두 종목 이야기를 드리고 요 두 종목의 공략 포인트까지 잡아드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선취매를 할 수가 있었느냐. 이거는 산업의 실태를 알고 그 산업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기업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 되게 심플한 문제예요. 그런 다음에는 뭘 봐야 되냐. 차트를 봐야죠. 제가 차트 보고 네.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저점에서 바로 잡자마자 선취매하자마자 쭉쭉쭉쭉 계속 상승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네. 이 대한민국에서 선침에 가장 빠르기로 유명합니다. 가끔씩 너무 빨라가지고 네. 조금 오래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럴 때도 있는데, 근데 오래 기다린 만큼 또 아주 훌륭한 네. 수익을 보여주고 있죠. 맞아요. 네, 제가 이제 또 장점이 선침매하는 것이거든요. 이 선침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면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산업을 알고 이 시대적 배경을 알고요. 그리고 업종과 이 업황을 알면요, 선침에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지금 후성 같은 경우는 좀 차트를 함께 보실게요. 차트를 보시면요, 후성이 언제 나갔냐? 7월 달에 나갔어요. 7월 달. 네. 요때 나갔습니다. 요때. 제가 지금 딱 그어드릴게요. 7월 13일이죠. 네, 7월 13일 날 나갔습니다. 네. 7월 13일 날. 언제야? 더 밑이구나. 예. 여기 밑에입니다. 여기. 그렇죠. 여기 요 12,000원에 이게 종목이 나갔던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은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죠. 약 57% 네. 가까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이때 누가 후성을 봤냐? 아무도 안 봤어요. 다 뭐 보고 있었는지 아세요? 어떤 거 봤죠? 에코프로 보고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다. 에코프로는 차트가 어떤가요? 네. 에코프로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보세요. 에코프로가 지금 이렇게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봤자 한 20, 30%대 살짝 오른 거예요. 아. 그런데 코스모화학 함께 볼까요? 네. 코스모화학을 보자면요, 요거 강의 언제 드렸어요? 이것도 7월 달에 드렸죠. 예, 요때입니다. 요때. 코스모화학 얼마나 올랐어요? 80% 올랐습니다. 80%. 예. 그러니까 어차피 대장주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에코프로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에코프로에만 집착을 했냐? 에코프로가 과거에 핫했잖아요. 맞아요. 약간 2차 전지하면 에코프로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시선이 어디로만 돌아가요? 에코프로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후성과 코스모학은 뭐 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그러면 말입니다. 지지난주에 네. 얘기를 해주셨던 이 대장주가 바뀐 그건가요? 그렇죠. 대장주는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대장주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대장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대장주가 바뀌면은 그 섹터의 순환은 더 빨리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투자 경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도 자만하지 마시고, 대장주보다는 대장주가 교체될 법한, 대장주로 올라설 수 있는, 아직까진 대장주가 아니지만 그 밑에 따라가고 있는 후발주들을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아주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요거는 좀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후성 같은 종목으로 수익이 났지만 오늘 또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나도 저런 종목 받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죠. 매달 월말 픽 이렇게 해서 홍준 픽이 나간다라고 유명을 했는데 이번 달에는 아직 안 나갔다라고 들었어요. 네, 제가 요번 달에는 아직 안 드렸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또 이제 옵션 만기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추석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천천히 드리려고 아직까지 좀 아껴놨던 종목이 있어요. 약간 그리고 추석 선물처럼 드리려고 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좋은 상황인 게 네. 조정이 좀 더 이쁘게 들어와가지고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지금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네. 그래서 오늘 좀 그러면 들어오신 분들은 네. 아주 스페셜한 게 아주 먹을 수 있는 그 떡값 정도는 벌어가지 않을까. 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도 라이브 방송에서 따로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종목을 드릴지 안 드릴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들어오셔서 네.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일에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9월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네. 주제를 가지고 원래는 좀 라이브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약속을 하나 받아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옵션 만기일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고 금요일이면 옵션 만기일이 끝나니까 그때는 종목 하나 주시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선물 하나 받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가 지금 예쁘게 조정이 들어온 종목 하나 매수할 기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바로 노란톡 입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화면 오른편에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이 QR코드를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실시간 링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 방도 쾅 닫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고 싶으셔도 못 들어오고 종목명 알고 싶어도 이제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꼭 종목명이 궁금하다, 언제 진입해야 된다, 타이밍 모두 전략은 노란톡 안에서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후성까지 수익률 리뷰까지 시황 이슈랑 연계해서 해봤고요. 두 번째 시황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업종은 바로 철강이었는데요. 경남스틸이나 한국선제 20%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 최근 중국의 철강석 가격 하락에 제품가 또한 약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하반기에도 강판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올라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여기 종목 매수 가능한 기회가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철강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게 네. 사실상 이제 약간 한국선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이런 철강 이슈 때문에 올랐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정치 관련 이 정치 테마로서 좀 이렇게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갔었던 네. 거고 철강주 대부분 좀 보면은 오늘 좀 시세를 주다가 다시 윗골을 달고 빠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만큼이나 이제 지금 철강주들이 조금 움츠려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철강주 같은 경우는 원자재가 이제 그 철강석이에요. 네. 철강석이 철강의 이 원자재입니다. 근데 이 철강석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어떤 이제 제품의 스프레드를 좀 기대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에서 다시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철강석 가격이 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주가에 이런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철강 자체로 좀 보자면요. 그동안에 좀 선반영이 됐죠. 그렇죠.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죠. 선반영이 됐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선침해가 아니면은 좀 공략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철강주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냐라고 만약에 이제 질문을 좀 하신다 그러면은 철강주는 이 원자재 가격에 따른 이런 이슈는 단기적일 뿐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주가가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다 정도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종합을 해보자면 쉽게 얘기해가지고 중장기 투자를 하기에 매력적이다 아니다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만 괜찮은 그렇죠.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네. 중장기적으로는 네. 아니다라는 좀 이제 관점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철강주이면서 대선 후보 유력 관련주자, 이 관련주로 엮인 종목들도 몇 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뭔가 두 개 이슈가 연합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이거는 조금 복잡해요. 뭐냐면은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 철강의 이슈 때문에 올랐었어요. 과거에. 네. 자, 좀 잠깐 차트를 함께 볼게요. 한국선제 같은 차트를 좀 보자면요. 올해 이제 상반기 조금 넘어서부터 철강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오다가 조정을 보였는데 요때 네. 지금 살짝 이제 이렇게 시세를 줄 때 요때부터 이제 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뭘로? 정치 테마로. 정치 테마로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는 철강석 혹은 철강 섹터 자체로 이렇게 좀 시세를 줬다고 한다면은, 자, 어디예요? 8,000원까지가 고점이죠. 8,000원까지가 고점이고, 평균적으로 조정까지 이제 보자면은 한 6,000원 초반대가 이제 이 철강 이슈가 만들어낸 상승이에요. 여기까지가, 여기 박스가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 4,000원대, 3,000원, 한 500원대에서 요만큼 올랐죠, 요만큼. 철강 때문에 요만큼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치 쪽으로 이제 엮이면서 여기에서 이 이슈를 받으면서 올린 부근은 여기서부터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정확히 말하면은 한 7,000원 부근대에서부터는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이제 올랐다. 근데 이제 오른 이 그 등락폭을 좀 보자면은, 상승폭을 좀 보자면은 70%대. 네. 그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자, 여기까지가 철강 섹터로 인해서 오른 부근이고, 요만큼은 뭘로 올랐다? 정치 테마로 올랐다. 그러니까 빠지게 됐을 때 어디까지 봐야 된다? 자, 6,000원 초반대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폭이 크네요. 그렇죠. 어차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네. 엮여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게 되면은 요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이 철강이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철강이란 재료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예요, 여기. 그리고 정치 테마로서의 상승 부분은 철강으로서 막을 수가 없는 지지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조금 공략하기가 더 쉽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정치 테마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시황 이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라이브 방송 혜택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대표님께서 따로 또 라이브 방송을 노란톡 안에서 켜주실 거거든요. 목요일 내만여의 날을 앞두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고 또 금요일에는 종목 선물까지 제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추석 선물 겸 이렇게 해서 조정이 아주 예쁘게 들어온 기회가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다면 바로 노란톡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번호 칸에다가 샵 3989번 입력을 해주시고요. 내용 부분에다가 홍주원 입력하시고 전송을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료 100원 정도 나가지만 100원 이상의 이렇게 계좌를 해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참여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QR코드 참여 방법도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QR코드가 있는데요.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이 QR코드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로 들어오시고 여기 들어오셔서 다른 방으로 넘어간다. 이런 링크는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요. 바로 이 QR코드로만 통해서 들어온 방에만 머물러 주시면 우리 오늘 종목 선물도 받아보고 라이브 방송까지 혜택 2가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황 이슈 2개까지 맞춰봤는데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혹시 임플란트 관련 내용 기억하시나요? 네네네. 네, 기억합니다. 임플란트 관련해서 종목 여러 개 차트도 보여주시고 방송에서 직접 언급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시장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이 임플란트 관련해서 바테카 덴티움이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 한번 리뷰를 해주세요. 네, 이 임플란트 시장에 대해서 이제 지지난주죠. 네. 지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여기 디톡스탁에서 네. 굳이 좀 봐야 되는 sek터, 지금 공략이 좀 가능한 섹터 뭘 봐야 되냐? 네. 이런 시장의 변동폭이 있으면서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제가 임플란트 이야기를 좀 맞아요. 드렸었어요. 요즘 뭐 고령화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중국 이게- 시장도 활발해지고. 그럼요. 근데 이게 고령화라는 게 네. 비단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 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도 지금 인구 절벽 때문에
산하 제한 정책을 약 한 15년 만에 지금 풀었어요. 네. 산하 제한 정책을. 그만큼 지금 인구 절벽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고령화 시대로 접어가고 있는데 우리 임플란트 업종 이 업황이 우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지금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공략 안 할 이유가 있냐? 그렇죠. 절대 없거든요. 공략을 해야 될 이유가 많잖아요. 공략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보다도. 그 바텍을 제가 이제 그날에 좀 네.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네. 그 임플란트 자체가 그렇게 비싸다라는 걸 저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 어머니 얘기도 막 해주시면서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 얘기해 주시면서 이게 네. 지금의 대장주지만 대장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네, 많이 네. 올랐으니까. 그러면서 바텍과 덴티움을 얘기해 주시면서 제가 그 중에 하나 또 대장주로 혹시나 후보가 더 유력한 게 뭐냐 했더니 바텍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네. 바텍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바텍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우리 방송했을 때가 요 부근입니다. 여기. 요 때인데 아주 조정이 이쁘게 들어왔다. 네. 이야기를 지금 드렸었죠.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올라간 걸로 치면 미미해요. 한 10% 정도, 조금 9% 정도가 좀 올랐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사실 중장기적인 좀 관점에서 보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도 요 정도 수익은 좀 낼 수 있었다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이제 이 차트를 함께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추세를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추세가 변곡이 시작된 점이 벌써 연초예요, 연초. 네. 이때 연초에 1, 2월 달에 추세 변곡을 만들어냈어요. 이동평균선이 정확하게 아주 이쁘게 정배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골든 크로스를 형성을 해가면서 지금 차트를 쭉 이렇게 길게 쫙 펼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이쁘게 자 이렇게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이쁜 상승 추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흔하게 이 방송을 보다 보면은 뭐 파동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파동이라는 것도 뭐 제각각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이 파동을 이 주식 차트에만 접목을 시켜가지고 볼 때는 되게 좀 많이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난해하지 않고 이쁘게 파동을 그려가면서 추세를 어떻게 만들어낸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이쁘게 파동을 그려가면서 추세를 만드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정확하게 파동이 보이시죠?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파동이 어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상승 1파, 상승 3파,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있다. 근데 이거는 하락 없어요. 하락 없이 정확하게 상승 파동만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 저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냈다. 그런 와중에 뭐가 터졌다?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이때 지금 보시면은 150만 주, 150만 주예요. 지금 이게 주가가 얼마죠? 시청자 여러분, 43,000원 돼 있습니다. 4만 원대의 주가를 가진 종목이 거래량이 150만 주가 터졌다. 4,000원짜리가 1,500만 주 터진 거랑 진배 없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1,000만 주 터지면 와 많이 터졌다 그러고 100만 주 터졌으면은 적당히 터졌다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만약에 주가가 4만 원짜리, 4,000원짜리예요. 4,000원짜리 1,000만 주 터진 거랑 4만 원짜리 100만 주 터진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좀 계산하셔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소형주 공략하실 때 1,000만 주 막 터지면 이야 막 거래량 봐 막 이러잖아요. 사실상 4만 원짜리 100만 주 터진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와 거래량 봐 해도 될 만한 수급이라는 거예요. 밑에 이제 거래량 차트를 보시면은 우뚝 솟았죠. 네. 최근 거래량 중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에요. 그것도 어디서 추세가 충분히 살아날 만큼 살아나고 충분히 올라올 만큼 올라봤을 때 이때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는 거예요. 생뚱맞게. 그렇다라는 건 뭘 의미하죠? 추가적인 상승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 가격도 메리트가 있으니까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 가격에서 이제 지지가 나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량 동반되고 눌렸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이 윗꼬리가
매도의 윗골이었고 추세를 꺾는 윗골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점이 여기서 잡혀야 돼요? 아니면 이 저점을 깨버려야 돼요? 이 저점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지금 61선 보이시죠? 이동평균선 61선이 이 초록색 선이에요. 이 61선을 우리가 경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21선을 우리가 세력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1선은 뭐예요?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죠. 노란색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윗꼬리를 달았지만 이 윗꼬리가 만약에 추세를 꺾는 윗꼬리였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력선을 깨고 61선까지 깨고 뭘 깨야 돼요? 전저점까지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 추세 꺾였구나. 이거 다시 조정 눌러가지고 한 3만 원대까지 떨어지겠구나 하는 건데 이 종목은 어때요? 전혀 안 깨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윗꼬리는 뭐다? 신경 안 써도 되는 윗꼬리다. 충분히 지금 이 추세는 살아있고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그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많이 갈 수 있어요. 한 6만 원, 7만 원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임플란트 여기에 좀 시장을 업황을 좀 봐야 돼요. 산업 자체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산업이 중요하다고. 이 임플란트 산업은 지금 현재 시대적 산업에 부합이 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업종이 맞고 그리고 산업이 맞고 그리고 차트까지 맞아 떨어진다.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투자를 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근데 바텍을 봤더니 덴티움도 궁금해져요. 보통 이렇게 임플란트 관련주들은 그럼 같은 추세로 가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그럼요. 이제 덴티움도 함께 차트를 함께 보여드릴 건데 네. 지금 이제 보시는 차트가 덴티움 차트예요. 물론 덴티움 같은 경우는 바텍보다는 조금 안 올라간 것 같죠. 차트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많이 올라갔어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한 11%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번 주에. 근데 이제 바텍이 왜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간 것 같냐? 주가가 되게 높아요. 89,000원입니다. 비싸요, 비싸. 그렇네요. 예, 그리고 고점이잖아. 고점이니까 되게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상승이 나오더라도 되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종목도 역시나 물론 바텍보다는 파동이 되게 불안정해요. 그죠? 그렇죠. 딱 봐도 불안정해요. 아까는 조금 네. 뭔가 쭉 올라간 느낌이었다면. 그렇죠, 그렇죠. 안정적으로 쭉 올라간 느낌인데 네. 요거는 그래 불안정해요. 그럼 이럴 때는 뭘 봐야 되냐? 자, 이럴 때는 121선을 봐야 돼. 121선. 자, 121선을 우리가 꾸준하게 지키면서 올라왔는가?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121선 이탈이 한 번도 없죠. 네. 이렇게 깊숙하게 눌리는 구간에서도 121선은 이탈을 안 해요. 오. 이렇게 또 눌리는 부분에서도 121선은 이탈을 안 해요. 그럼 이런 추세는 무슨 추세다? 이런 추세는 장기 추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 추세. 한마디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파동을 그려가면서 이런 게 단기 추세예요. 이런 눌림목, 이런 눌림목, 이런 눌림목. 근데 이런 종목은 단기 추세를 보는 게 아니라 장기 추세. 그러니까 큼직큼직한 거, 이런 큼직큼직한 것들. 그럼 봤을 때 어때요? 추세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 장기 추세를 볼 때는 121선을 보면 되는데 121선 어때요?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가고 있죠. 그런 모습에서 봤을 때는 덴티움도 충분히 매력적인 거고 네. 종목이고 덴티움도 수급적인 부분이 훌륭합니다. 지금 이게 뭐야 뭐 100만 주도 안 터졌네 하실 수도 있어요. 또 주가가 높잖아요. 주가가 8만 원입니다. 8만 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8만 원으로 쳤을 때 지금 이제 이 8천 원으로 치면은 지금 50만 주 터지잖아요. 네. 500만 주 터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 이런 큼직큼직한 종목이 이런 거래량을 동반을 했다라는 거는 네. 추세를 계속 살려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고 임플란트 산업 좀 집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직접 디톡스타 2주 전 방송에서 이건 눈여겨보시면 좋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바텍과 덴티움인데요. 이 단기간에도 그래도 9% 10%의 이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방송으로 2주 전 방송을 보셔도 되고요. 그런데 2주 전 방송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니까 더 와닿으시죠? 오늘은 공약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약주가 참 우리가 추석 선물처럼 드리려고 하는데 공약주에 관한 힌트 하나 받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제가 네. 오늘 이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 손해를 보셨어요. 왜요? 제가 저번 주 네. 그리고 저저번 주부터 그리고 심지어 어제까지도 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질문들을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앞으로 뭐 투자해야 돼요? 다들 네, 궁금해하죠. 너무 궁금해하셔서 제가
5G 통신 섹터, 네. 두 번째 자율주행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제가 그 몇 주 전부터 이야기 드렸던 통신 섹터와 자율주행이 요즘 어때요? 움직여주고 있죠. 네. 이게 또 선침의 귀신입니다. 이게 주식 너무 쉬워요. 보면은. 네. 예, 그냥 이렇게 흐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흐름만. 진짜 대표님이 네. 하시는 거 보면 주식이 너무 쉬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시청자분들이나 개인이 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다 손해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못 기다리니까. 못 기다리니까 그런 거예요. 네. 예, 요것만 잘 견뎌내시면 돼요. 내가 그런데, 산업을 잘 네. 보고 시대를 잘 봤다. 그 투자 분석을 하고 어떠한 내가 전략을 세웠으면은 아니 근데 전략을 세워놓고 그냥 내가 사자마자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식의 본질이 뭐예요? 올랐으면 내린다, 내렸으면 오른다. 이게 주식의 본질이에요. 파동이라는 거죠. 항상 파동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파동이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파동을 못 견뎌내시고 그런 오르내림을 못 견뎌내시면 선침에 백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G나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우리가 공략주가 뭐 이 관련된 건가요? 아, 그럼요. 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처음부터 안 드려요. 왜냐? 아. 산업을 공부를 하라는 거죠. 음. 5G 제가 공략 해봐라. 네. 분명히 제가 몇 번씩이나 수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노란톡에서. 아. 그런데 이 노란톡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과연 몇 분이나 지금 한 몇백 명 계시는데 과연 몇 분이나 그 5G 찾아가지고 공부하고 공략을 하셨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한 그렇죠. 1% 미만? 0.1%. 네, 그러니까 한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개 뭐 보여드릴게요. 네. 자, 5G 통신 섹터 기가레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레인. 자, 기가레인 차트인데 제가 이제 주구장창 얘기했을 때가 요 부분이에요. 5G. 네. 요거 지금 미리 공략해놨으면 수익이에요. 자, 그리고 기가레인 하면 5G 딱 떠오르시죠? 또 떠오르는 게 뭐가요?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많이 떠오르시죠? 네. 자, 요거 어때요? 요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5G 섹터예요. 오. 많이 올랐죠? 자, 그러고 뭐 있어요? 자, 기산텔레콤. 이거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산텔레콤 어때요? 요때 샀으면 어때요? 오늘 또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5G를 왜 지금 봐야 되냐? 지금 시장에 모멘텀이 없죠. 2차 전지 올랐죠. 지금까지 시장이 말도 안 되게 계속 순환을 보여줄 때 5G 통신 섹터랑 자율주행 뭐 하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어요. 근데 5G 통신 섹터와 자율주행이 지금 놀고 있을 산업이에요? 아니에요. 미래 산업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소전기차 움직여주고 2차 전지 움직여주죠. 그럼 뭐예요, 당연히? 자율주행 움직여줘야죠. 근데 자율주행 움직여주면 또 뭐가 움직여줘야 돼요? 5G 움직여줘야 돼요. 왜일까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율주행에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 네.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3.5단계, 4단계, 4.5단계, 5단계. 이 5단계가 완벽한 자율주행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율주행은 네. 몇 단계일까요? 한 3단계. 맞아요. 네. 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2.5단계에서 3단계예요. 네. 2.5단계, 3단계. 지금 테슬라가 3단계입니다. 제가 테슬라라서 아, 알고 있습니다. 3단계 타시네요. 네. 지금 이제 3단계를 타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완벽한 자율주행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3.5단계까지 가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5G가 필요한 거예요.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데이터가 있어야지 3.5단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4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5G를 살펴보자면요, 여러분. 5G 산업이 되게 오래된 것 같잖아요. 맞아요. 오래됐어요. 그럼 과연 전국에 이 5G 기지국이 얼마나 설치가 돼 있을까요?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100%를 쳤을 때 네. 지금 설치된 거는 10% 미만입니다. 지금 심지어 우리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도 네. 뭐 서울 외곽 그리고 경기 수도권 네. 5G 안 되는데 아직까지 많습니다. 오히려 LTE보다 더 느려요. 네. 그게 기지국의 문제예요. 음. 자, 그런데 앞으로 시대는 뭘 원해요? LTE를 원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시대는 AI를 원하고 인공지능을 원하고요. 자율주행 3.5단계를 원하고 4단계를 원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지국이 그렇게 부족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기지국을 확대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냥 혼자 저 생각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5G 기지국을 넓혀 나가겠다는 방침을 계속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지금 6G 나온다 그러는데 원 5G냐?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죠. 6G가 나와봤자 6G가 정말로 우리 상용화가 되려 그러면은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네.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만 지금 믿게요. 네. 저는 나중에 네. 실버타운 들어가야 되는 나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쪼크지만 네. 그 정도로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5G가 10%도 안 설치가 안 됐는데 무슨 6G냐 이거예요. 그럼 지금 제일 급한 건 뭐예요? 6G가 아니라 5G, 5G.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한참 남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움직이면은 5G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연결고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자율주행과 5G가 앞으로 갈 날이 창창한데 지금 이렇게 놀고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조정 깊숙이 들어왔을 때 뭐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선취매요. 사야죠. 네. 사야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어렵게 버시는 겁니다. 급등주 따라가고 테마주 따라간다고 부자 될 것 같죠? 오히려 더 거지돼요. 이런 쉬운 매매 놔두고 왜 그렇게 매매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사놓고 그냥 기다려 봐봐요. 자연스럽게 계좌가 뚱뚱해져요. 뚱뚱해져. 네. 저 혹시 얼마 전에 제가 그 수익 인증해드린 것 좀 봤어요? 방에서? 어떤 게 있었죠? 그 코스모화. 아, 네, 봤죠. 제가 코스모화학이 400%예요. 400% 수익이. 언제부터 샀을까요? 작년인가요? 작년 초? 작년 초. 네. 한 1년 반 정도. 네, 그래서 400%예요 지금. 어때요? 장기 대단해요. 투자 할 만해요, 네. 안 해요? 하죠. 400%면 무조건 하죠. 주식이 뭐예요? 복리죠. 네. 100%에서 10% 주가가 10%면은 110%가 될까요? 아니에요. 복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게 돌아가실 필요 없어요. 편하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참 그런데 공약주가 뭐야? 계속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입장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오늘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죠. 5G 관련주고요. 지금 예쁘게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취매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면 우리 계속해서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수익률을 내고 있기 때문에 추석 선물처럼 한번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QR코드가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이 QR코드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실시간 참여 링크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5G 관련해서는 이전에 강의까지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오늘 라이브 방송도 키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궁금한 점들은 거기서 더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여가 조금 QR코드 말고 다른 방법 없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 메시지 참여 방법도 있습니다. 밑에 적혀 있죠? 샵 3989번에 우리가 홍주원이라고 입력하시고 전송을 해주시면 실시간 참여 링크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송 시간이 1분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분 30초 뒤면 종목명 알고 싶어도 절대 가르쳐드리지 않습니다. 지금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들어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순환이 5G 자율주행에 돌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정도의 수급은 동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회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5G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받아보시고 여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아주 맛있게 수익 내실 수 있는 거, 아주 멋지게 수익 내실 수 있는 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참여하시고 다음 주에 맛있게 수익 내고 멋지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홍주원 대표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디톡스탁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